제1장 콰르르르릉. 수천 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대흑암사구의 대막황제. 성길사 안의 사오름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갈라졌다. 먼지와 돌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리고 검은 성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검은 장포를 걸친 한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세용. 전대 절대마종사 주고 후에 모든 절학과 유산을 이어받은 유일한 계승자. 그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답지 않게 담담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창공,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그리고 사막을 스쳐가는 바람.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는군. 그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순간 주변 수백 장의 천지가 함께 호흡하는 듯 엄청난 연기가 그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우. 발밑에 모래가 원을 그리며 떠올랐다. 그의 거의 헤어진 누더기가 덤 검은 장포가 거센 기운에 휘날렸다. 기세용은 오른발을 가볍게 내디디며 낮게 읊조렸다. 팔왕 능운행. 콱! 사막이 폭발했다. 모래기둥이 수십 장 높이로 솟구쳤고 그의 몸은 검은 유성처럼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100장, 500장, 1000장. 구름을 뚫고 올라간 기세용은 마침내 새하얀 운해 위에 내려섰다. 발 아래에는 끝없는 황금빛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천산의 설봉들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세상을 굽어보았다. 이곳이 내가 다시 살아갈 세상인가? 그때였다. 멀리 사막 한가운데서 피비린내 같은 살기가 치솟았다. 그는 즉시 탈섭 무온신공을 12성으로 끌어올린 체알력을 집중하여 살기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수십 대의 마차와 낙타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상단 하나가 검은 복면인들에게 포위당이 있었다. 복면인들의 깃발에는 핏빛 화염을 휘감은 검은 용이 새겨져 있었다. 기세용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마교. 그들은 재물을 약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항복한 대상까지 베어넘기며 모조리 입을 막고 있었다. 그 대상단은 천산 너머 서역 사륵국의 거대 문파 천상맹 소속이었다. 천상맹은 대식국과 파사국까지 이어지는 대상로를 장악한 서역 최대 상단이자 무림문파였다. 수천 명의 대상과 수천의 호위무사를 거느린 그들의 깃발은 서역 어디에서나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를 상징했다. 그러나 지금 그 깃발은 검은 복면인들의 포위 속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있었다. 모든 마차를 지켜라.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맑고도 힘찬 목소리가 사막을 울렸다. 선두에서는 붉은 머리카락을 길게 휘날리는 한 여인이 홀로 적진을 누비고 있었다. 천상맹주의 무남동녀 정배곡. 푸른 사파이어 같은 눈동자. 눈처럼 흰 피부. 그녀의 손에는 검이 아닌 한 자루의 은빛 장편이 들려 있었다. 촤! 채찍이 허공을 가르자 12갈래의 환영으로 갈라졌다. 채찍 끝은 살아있는 독사처럼 휘어지며 복면인들의 목과 손목을 정확히 감아 들어갔다. 화직! 복면인 하나의 목이 꺾였고 또 다른 자의 검이 허공으로 튕겨올랐다. 아가씨, 뒤입니다. 아가씨, 적이 너무 많습니다. 뒤를 지켜라. 대상단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하지만 사방에서 밀려드는 적은 100명이 넘었다. 호위무사들은 하나둘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낙타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마차에는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대로라면
모두 죽는다. 바로 그때였다. 정배곡의 푸른 눈동자가 본능적으로 하늘을 향했다. 새파란 창공 한가운데 검은 점 하나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독수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람의 형상을 드러냈다.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검은 형체 주변의 구름마저 그의 기세에 갈라져 나가고 있었다. 저건 뭐지? 복면인들도 공격을 멈춘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거대한 폭음과 함께 검은 섬광이 사막 한복판에 떨어졌다. 대지가 뒤집히고 수십 장 높이의 모래기둥이 치솟았다. 사방으로 거대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며 복면인들을 모조리 날려버렸다. 말과 낙타들조차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다. 한동안 아무도 앞을 볼 수 없었다. 모래바람이 서서히 가라앉자 폭발의 중심에는 한 사내가 두 손을 등 뒤로 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다 헤어진 검은 장포, 허리까지 흘러내린 백발, 그리고 세상을 굽어보는 듯한 담담한 눈빛. 그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았다. 정배곡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심장은 태어나 처음으로 이유 없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기세용의 눈은 마교의 깃발을 한 번 훑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대상단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무고한 백성을 해치는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담담했다. 그렇다면 기세용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검붉은 마귀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오늘 처음으로 수라 마환공을 시험해보겠다. 그의 모습이 허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배곡의 푸른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사라졌다? 아니었다. 너무 빨랐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을 뿐이었다. 사막 위를 검붉은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복면인들의 우두머리가 다급히 외쳤다. 모두 방어하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기세용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수라 마환공. 순간 검붉은 기운이 수십 갈래로 갈라지며 사막을 뒤덮었다. 그 모습은 마치 아수라의 그림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난 것 같았다. 퍽! 복면인 하나가 가슴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다. 퍽! 또 한 명.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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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용은 손가락 하나만을 내질렀다. 그 손끝에서 압축된 강기가 번개처럼 뻗어나가 복면인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가슴 한가운데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작은 구멍이 생겼다. 피는 거의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심맥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복면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검을 휘두르다 그대로 쓰러졌다. 어째서 보이지도... 절규는 오래가지 못했다. 수라마항공이 지나간 자리에는 죽음만이 남았다. 불과 몇 번의 호흡. 단 일각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 사막은 다시 고요해졌다. 100여 명의 복면인들은 모두 제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단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었다. 정배곡과 천상맹의 호위무사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끝났다. 저 많은 고수들이 한 사람에게... 정배곡은 떨리는 손으로 채찍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고수를 보아왔다.
그러나 눈앞의 사내는 고수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때 기세용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살아남은 대상단을 한 번 바라본 뒤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안전할 것이다. 정배곡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잠시만요. 기세용의 걸음이 멈췄다. 은인의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그의 백발을 스쳐 지나갔다. 기세용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기세용. 그 한마디를 남긴 그는 다시 파랑 누문행을 펼쳤다. 크. 발밑에 모래가 폭발하듯 솟구쳤고 그의 신형은 한 줄기 검은 섬광이 되어 하늘로 치솟았다. 순식간에 구름 위로 사라진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정배곡은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본 채 움직이지 못했다. 기세용. 그녀는 그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불과 한순간의 만남. 하지만 그 이름은 이미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다. 멀리서 정천하게 이끄는 천상맹의 지원대가 사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남아있던 것은 가슴 한가운데 작은 구멍 하나만 남긴 채 쓰러진 100여 구의 시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절대고수의 전설을 전하는 침묵뿐이었다. 제2장 대유사의 마교 습격 후 열흘 후 해가 중천에 뜬 오시 무렵 천산을 넘어 사륵국에 자리한 천상맹 총단 입구. 수십 개의 마차와 낙타행렬이 드나드는 거대한 장원 앞에 검은 무복의 청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오른손에는 수정 석함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전날 그를 직접 목도하였던 무사 하나가 감격에 차서 외치기 시작했다. 은공께서 오셨다! 문을 지키던 무사들의 외침에 천상맹 전체가 술렁했다. 곧 정천학과 장로들이 직접 대문까지 나와 기세용을 맞이했다. 정천학은 깊이 폭권했다. 금일 파발을 보내 사럭국 전국에 은공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이리 직접 오시다니, 이런 광영이 있다니. 그가 다시 한번 깊이 허리 숙이고 폭권을 하였다. 잠시 후 총단 내부 대접견실. 은공께서 아니셨다면 우리와 천상맹의 대상단은 모두 사막의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세용은 담담히 손을 내저었다. 우연히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천학은 눈을 감고 잠시 기세용의 기도를 살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눈앞의 청년은 기운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산과 바다를 삼켜버릴 듯한 무한한 진기가 잠들어 있었다.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었다니. 기세용은 수정석함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왔습니다. 정천학은 수정석함을 바라보며 물었다. 귀한 물건입니까? 기세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수정석함에 손을 얹었다. 은은한 빛이 퍼지더니 수정석함의 봉인이 풀렸다. 잠시 후 황금괴와 부석, 천년영약, 희귀한 광물, 고대의 옥패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평범한 문파라면 수백 년을 운영하고도 남을 엄청난 재화였다. 장로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정도만으로도 나라 하나의 국고와 맞먹습니다. 정천학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은공께서 방금 말씀하신 극히 일부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기세용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머지는
대유사 삼옥록주의 모처에 모아두었습니다. 순간 대전 안이 조용해졌다. 너무 많아 혼자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정천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천상맹의 대상단과 호위무사들을 빌리고 싶습니다. 이 수정석함에 담긴 것은 제가 시험 삼아 가져온 일부일 뿐입니다. 삼옥록주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재화와 보물, 영약, 병장기가 남아 있습니다. 정천학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평생 천하의 재물을 다루어온 그였지만 이런 규모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기세용은 계속 말했다. 이 모든 재화를 중원으로 옮기려 합니다. 운반과 보관, 필요한 경우 은전과 금전으로의 교환, 각 지역 분산 보관까지 천상맹에 맡기고 싶습니다. 정천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천상맹이 전력을 다해 책임지겠습니다. 단 한 냥, 단 한 개의 영약도 잃지 않겠습니다. 기세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수는 정당하게 지급하겠습니다. 정천학은 미소를 지었다. 은공께서는 아직 천상맹을 잘 모르시는군요. 장사는 반드시 값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천상맹은 창건 이래 가장 거대한 운송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사오름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이 지금 눈앞에 놓인 수정석함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기세용이 삼옥록주로 옮겨놓은 재화도 그 일부에 불과했다. 제3장 사흘 뒤 천상맹 총단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다. 수백 대의 마차가 삼옥록주 떠날 준비를 마쳤고 호위무사와 대상들이 분주히 짐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천학이 장로들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장로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엇입니까? 정천학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공자님과 배고기를 붙여놓는 일이다. 장로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야말로 천상맹의 백년대계입니다. 은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의는 순식간에 혼인대책 회의로 바뀌었다. 한 장로가 손을 번쩍 들었다. 객실을 하나만 준비합시다. 다른 장로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티가 납니다. 또 다른 장로가 말했다. 식사도 두 사람 몫만 준비하면 됩니다. 좋군. 마차도 하나만 준비하지. 좋습니다.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정배곡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버님. 정천학은 태연했다. 왜 그러느냐?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정천학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은인을 극진히 모시는 것이 우리 서역의 예법 아니더냐? 그 예법에 왜 제가 들어갑니까? 장로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아가씨도 예법입니다. 정배곡은 결국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기세용은 마당에서 운송 명단을 보고 있었다. 호위무사는 100명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정배곡이 얼른 다가왔다. 충분합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기세용의 옆에 섰다. 장로들이 멀리서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주 좋아. 그런데 기세용은 문득 말했다. 정소저. 예? 왜 계속
제 옆에 계십니까? 정배곡의 얼굴이 또 붉어졌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보다 먼저 정천학이 끼어들었다. 내가 시켰네. 예? 배고기가 중원까지 응공을 수행할 걸세. 기세용이 고개를 갸웃했다. 파송장로께서 직접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천학은 헛기침을 했다. 장로들이 천상맹을 비울 수는 없지. 장로 하나가 재빨리 거들었다. 아가씨는 천상맹 최고의 대상단 책임자입니다. 또 다른 장로도 말했다. 재물관리도 아가씨가 가장 뛰어납니다. 중원의 시세도 잘합니다. 환전도 잘합니다. 흥정도 잘합니다. 장부정리도 잘합니다. 정배곡은 멍한 표정으로 장로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대단했지? 기세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돈을 다룰 줄 모릅니다. 중원 물가도 모르고 상단 운영도 모릅니다. 그는 정배곡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정소적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정배곡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예? 중원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재화의 운반과 보관, 환전, 상단 운영을 맡아주십시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맡겨만 주십시오. 기세용은 담담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정천학은 장로들에게 슬쩍 엄지를 지켜세웠다. 장로들도 몰래 환호했다. 됐다! 붙였다! 이제 매일같이 다니는군. 하지만 기세용은 그들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가장 유능한 상단 책임자를 고용한 것뿐이었다. 정배곡은 기세용의 한 걸음 뒤를 따라 걸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장로 하나가 중얼거렸다. 맨주님. 왜? 이 정도면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정천학은 빙그레 웃으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중원은 멀다. 그 먼 길을 둘이 함께 가다 보면 하늘도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장로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날 이후 천상맹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기세용만 빼고. 그날 저녁, 정천학은 장로들과 함께 작은 연회를 열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한 장로가 슬며시 입을 열었다. 맨주님, 은공께서는 아직 내실에 계십니다. 정천학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고기는? 옆 정각에서 쉬고 있습니다. 정천학은 손뼉을 탁 쳤다. 좋다. 들을 같은 기공자 묶는 전각의 정원으로 안내하라. 장로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본시 유목인들인 서역 사륵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풍습이 있었다. 좋은 제목을 만났을 시 가내에 혼인이 가능한 처녀가 있다면 즉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다. 한 장로가 웃으며 말했다. 맹주님, 중원 사람들도 이런 풍습을 좋아합니까? 정천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말했다. 중원은 예와 절차를 매우 중시하지만 지금 기공자는 우리 사륵국에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 우리의 풍습이 우선이지. 그리고 영웅은 어느 나라나 미인을 좋아하는 법이다. 또한 우리 오가는 사륵국 최고의 신부가 아니더냐? 잠시 후 기세용이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원의 문이 하나둘 닫히더니 밖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세용이 고개를 갸웃했다.
문을 왜 잠그는 것이지? 그 순간 반대편 문에서 정배곡이 얼굴을 붉힌 채 걸어 들어왔다. 그녀도 상황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밖에서는 장로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은 잘 잠갔나? 예, 절대로 방해하지 마라. 새벽까지는 열어두리지 말게. 기세용은 영문을 몰라 문을 한번 밀어보았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이 잠겼군. 정배곡은 얼굴을 감싼 채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귀한 손님 맞으시는 예법으로.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무슨 일입니까? 기세용은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문을 잠그는 것이 아버님 예법입니까? 정배곡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그럼? 아버님께서는 저를 은공과 연을 맺어지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세용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서역의 예법은 참으로 난해하군. 밖에서는 귀를 문에 바짝 붙인 장로들이 속삭였다. 조용한 걸 보니 잘 되고 있나 본데. 맹주님, 내년에는 손주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정천학은 흐뭇하게 수염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기다리게. 좋은 인연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법이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툭! 기세용은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으로 문고리를 한번 건드렸다. 철문을 봉인하고 있던 굵은 쇠빗장이 종잇장처럼 툭 떨어져 나갔다. 끼! 문이 열리자 귀를 대고 엿듣던 장로들과 정천학이 우르르 안으로 넘어졌다. 기세용은 넘어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모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정배곡은 끝내 참지 못하고 배를 잡은 채 웃음을 터뜨렸다. 기세용의 얼굴에게서도 몇 년 동안 그의 얼굴에서 잊혀진 것 같았던 미소가 떠올랐다. 중언과 서역의 풍습과 예법은 진정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군. 기세용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리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고 오히려 중언인인 본인이 정배곡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은근히 염려가 되기도 했다. 멋쩍어진 기세용은 마른 기침을 하고 정소저 늦었지만 사륵국의 특산이라는 낙타 요리를 먹고 싶어지는데 마땅한 곳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이에 정배곡은 기분 좋은 듯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당연하죠. 가가 제가 모실게요. 지금 가요. 하며 그의 팔짱을 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정원을 나서 사라져갔다. 그 모습을 보더 천상맹의 1장로, 2장로는 서로 마주보며 동시에 빙긋 미소를 지으며 동시에 외쳤다. 가가? 가가란다? 가가라고 해도 기공자는 아무렇지 않단다. 그리곤 서로 부둥켜 안고 외쳤다. 성공이다! 그 모습에 천상맹주와 주변 장로들, 무사들, 시비들도 모두 박장대소하였다. 웃음이 잦아들 때쯤 청상맹주가 마른 기침으로 주변을 상기시키고 어두운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낮게 탄식하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불길한 시대가 오는군. 곁에 서 있던 한 장로가 조심스레 물었다. 맹주님. 정천학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귀의 움직임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장로들도 얼굴을 굳혔다. 예. 예전에는 특정 상단이나 문파를 노리고 약탈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천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륵국은 물론이고 대식국과 파사국,
천축과 초원 부족들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마교가 국경과 종파를 가리지 않고 재물과 금은부와 처광과 병장기, 식량까지 닥치는 대로 긁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장로가 낮게 말했다. 도대체 그 많은 재물을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정천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이 문제일세. 천하의 맹주들과 각국의 군주들, 대상단의 우두머리들까지 모두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다. 단순한 약탈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조직적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막의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천상맹의 깃발을 흔들었다. 정천학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흘렸다. 마교가 저토록 막대한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언젠가 중원과 세외 전역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대한 피바람이 몰아칠지도 모른다. 장로들은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같은 불안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은 이미 천천히 천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어지는 제우막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중원을 향한 아문의 실체, 기대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 계속 부탁드립니다. 작가 금강인 인사드립니다. 왕님 해주신 무림동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통 무협의 발전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12성으로 시전 부탁드리며 찾아주신 무림동도 여러분의 내공, 외공 모두 큰 증진과 성취 이루시기 기원드리오며 주인공 절대 마종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